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밥 안 먹고 싶고 돈도 안 내고 싶을 때 먹는 친구들 옆에서 안 먹고 기다리는 요즘 애들의 희한한 더치페이법. 안녕하세요. 2023년 5월 29일 월요일 배성재의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21학번 스티커 사진 드렸습니다. 열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밥 안 먹고 싶고 돈도 안 내고 싶을 때 먹는 친구들 옆에서 안 먹고 기다리는 요즘 애들의 희한한 더치페이법이었습니다. 세대와 관계없이 더치페이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고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요즘 더 어리고 젊은 10대들 사이 더치페이는 좀 더 특이한데 꼰대들은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겠죠. 예전에는 모임이 있다. 회비를 걷어서 한꺼번에 계산하고 그랬잖아요. 요즘 10대들은 모임에 나갔지만 돈 내기 싫을 때는 안 먹습니다. 안 먹고 안 내고. 다들 먹는데 그냥 앉아만 있는 게 뭔가 불편해 보이고 삭막해 보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거죠. 쿨하게. 아무튼 더치페이의 세계는 아직도 또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웬만하면 차린 식탁에서 제가 제일 많이 먹으니까 제가 살 때 전혀 불만이 없긴 한데, 예. 아무튼 더치페이는 스며들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무도 불만 없고, 그죠? 예. 자, 93학번 보유 라디오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93학번이 누구지? 박펠레군요. 예. 21학번. 이제는 뭐야? 몇 학번이죠? 올해 들어간 사람은 23학번이네요. 예. 자, 오늘은 잘못된 월요일을 책임지는 잘못된 남자 개그맨 정용국 씨와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는 날입니다. 정용국 씨가 인생이 밑바닥에 치이면서 쌓은 경험치를 바탕으로 현실 상담해드리니까 고민 있는 분들은 사연을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방송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는데요. 저한테 말 걸고 싶은 분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우리 누나 모쏠 아니다님,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본가에 있으려고 표를 다 예매해놨는데 부모님께서 두 분이 그냥 놀러 갈 거라고 오지 말래요. 황금 연휴에 집에만 있었습니다. 뭐 좋은 거 아닙니까? 예, 비도 오고 그러는데. 자, 집에서 어쨌든 잘 쉬셨길 바라고. 본가에 가가지고 좀 맛있는 거 얻어 드시려고 했는데 아쉽네요. 그죠? 자, 1899님, 울산에서 전국 소년체전 경기가 있습니다. 수영 종목에 안양 신성중학교 이훈희 힘내라는 응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 52회 전국 소년체전, 이게 지난 토요일부터 내일까지 화요일까지 울산에서 개최가 됩니다. 네, 이훈희 파이팅. 자, 홍주슬님, 초보 운전입니다. 생애 처음으로 빗길 운전을 해봤는데 너무 긴장해서 몸살 났어요. 비 오는 날 노래 들으며 드라이브하는 건 한참 나중에나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초보면 비 올 때는 안 나가시는 게 좋죠. 뭐 미끄러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시야가 좀 확보가 잘 안 되는 게 크거든요. 뒤에 오는 그 백미러 차들도 잘 뭔가 거리감이 좀 떨어지고, 예. 그러니까 웬만하면 밝을 때, 예. 특히 이제 밤에 빗길 운전하면은 많이 잘 안 보입니다. 5444님, 패디 보는 라디오 들어갔다가 이건 안 읽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보고 죽으라고 써놓은 거네요. 오, 큰일 날 뻔했네. 야, 저의 순발력 보세요. 이거 읽었으면 저는 나락으로 가는 거였어요. 야, 누굴 죽이려고 지금 이걸 써놨지? 그리고 작가들은 DJ를 죽이려고 이거를 써놨어요. 연예인, 굉장히 잘생기고 최고의 연예인 이름을. 이 땡땡만 얘기만. 예, 와. 너처럼 눈치가 빠른 아이는 질색이야라고 하신 분 있고, 예, 큰일 날 뻔했네.
자, 6626님. 월말에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서 공과금과 소득세를 미리 냈더니 휴일인데도 기분이 안 좋네요. 통장 텅텅. 국세청 보고 있나? 안 보고 있겠죠. 네. 왜 보겠어요? 저도 빨리 지금 해가지고 세무사님한테 넘겨드려야 되는데. 자, 1667님. 베디, 저 오랜만에 풋살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응원으로 이하로 선수 볼 받고 슛 골입니다. 해주실 수 있나요? 녹음해놓고 골 넣으면 세레머니로 인증해 볼게요. 이 목을 안 풀어 오늘 목을 너무 많이 쓰고 안 풀었는데 이하로 선수 공 받고 슛 골입니다. 이거 원래 돈 받고 해줘야 되는데 참. 자, 하여튼 골 드세요. 자, 마이크 안 켰는데 정용 씨 떠들지 말라고 지금 제작진에서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프리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는 드릴 테니 상담 중에 겪게 될 마음의 상처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막말과 센 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정용국의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베텐에서 스님이라 불리지만 부처님 오신 날에 곱창을 구운 곱륜 스님 롱맨 정용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정영국입니다. 예. 지난주가 부처님 오신 날 토요일이었고요. 오늘이 네. 이제 그 대체 공휴일입니다. 그렇죠. 헤어스타일만 보면은 그쪽이신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가게에 있다가 곱돌이탕 하나 팔고 예. 되게 동네가 조용하더라고요. 네. 집에 가자 그냥. 그리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 8718님이 빠꾸 윤성호님은 부처님 오신 날 연등회 행사에서 승복 입고 디제잉 하시던데 용국 형님 왜 안 하셨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네네. 이 형 대단하신 것 같아요.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어요. 딱 보니까 승복을 본인이 구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촉으로는 이번 연도가 처음이 아니라 예. 예전부터 해왔던 것 같고 네.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승복이 굉장히 더워 보이더라고요. 아까 영상을 봤더니 연등, 뭐 연꽃, 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예. 잘하더라고요. 성호 형이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7379님도 제보 주셨는데 네. 연등회 행사를 크게 하는데 윤성호 씨가 사회를 봤다. 이쪽 그걸 잡았네요. 여긴 그냥 다 머리인가 봐. 여기 뭐 성향 이런 거 없이 그냥 딱 머리 봤을 때 저분 예. 부르면 좋겠다면 그냥 가는 것 같습니다. 어허. 이게 사실 부처님 오신 날 행사는 전국적으로 벌어져서 그렇죠. 윤성호 씨가 독점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개그맨들은 가수랑 달라서 행사를 하루에 2개 뛰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거의 파견지 됐을 거예요 아마. 예, 승복이 그렇게 뛸 정도면. 네, 이게 틈새 시장이 아니니까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입니다. 레드오션이 아니에요. 예, 용국수님도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네. 자, 그리고 땡튜브가 이제 뭐 저희가 광고를 해드릴 수는 없는데 네네. 예, 컨셉을 바꾸고 구독자 5만 명 돌파했습니다. 덕분입니다. 예, 그냥 덕분. 유료 회원을 모집한다고 이것도 네. 뭐 이 상태로 자신감이 가면 생겼어요? 자신감이 생긴 게 아니라 이 상태로 좀만 더 가면 파산하겠다. 그래가지고 일단 도움을 있는 대로 받아보자라고 해서 일단 만들었죠. 있어요, 손님이? 한 지금 100명 진짜? 정도 되는데 오. 땡튜브에서 한 30% 뛰어가더라고요. 저조합니다. 당연히 뛰어가야죠. 네, 많이 뛰어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다는 거. 자, 9693님 매번 용국님께 궁금했는데 네. 머머리 분들도 정수리가 있나요? 어디가 기준인가요? 있지 굉장히 않을까? 무례한 문자가 왔습니다. 머머리 정수리 있죠. 네, 있는데 대충 이제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카락의 어떤 그 형태가 없어요. 회오리 네. 거기가 한 요쯤인 것 같은데. 소실점이 있어야 네,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배가 나왔을 때 허리 어디하고 허리띠 차는 데 아닐까? 그쵸. 그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허리겠지. 예. 예, 그런 느낌입니다. 아, 난 정수리를 까맣게 입고 살았네 지금까지. 이분이 예. 물어보셔서 처음 생각해봤어요. 전혀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정수리라고 하면 이제 그 부분을 나는 잡을 수 있는데 네. 남들은 어딘지 정확하게 못 집을 수 있다. 솔직히 남들이 만져도 잘 모르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요. 거기인가? 안 보입니다. 예. 확실하죠. 예. 어쨌든 저희가 저번에 한번 베텐 단체 회식을 할 때 네. 그 정수리는 진동을 못 느낀다. 그쵸 예. 있었죠. 그래가지고 휴대전화를 진동 모드로 해서 정수리에 올려놓는 실험을 싹 저희가 다 못 느꼈죠. 돌아가면서 해봤는데 네. 예. 그래서 진동이 안 느껴지면 그곳이 정수리다라고 알려드립니다. 휴대폰 없으면 못 찾는 거네요 나는. 휴대폰은 다 있으니까. 예. 자, 그러면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네.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면 됩니다. 월요일 게시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네.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당근 케이크를 드리고요. 자, 오늘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의 1일 1연애 사연을 먼저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갑니다. 정영국의 연애학 개론. 익명 강님, 여자분이고 가루로 만들어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같은 사무실 직원과 눈인사하는 사이였는데요. 언제부턴가 친한 척하며 다가오더라고요. 어깨가 아파서 스트레칭하고 있으면 어깨를 주물러 주고요. 어쩌다 점심을 같이 먹으면 이거 맛있다 저거 맛있다 하면서 반찬을 올려주고요. 그러다 남자분이 지방 발령이 났길래 용기 내서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 핸드폰을 내밀며 제 번호를 받아갔어요. 그리고는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 문자 한 통이 없습니다. 이거 뭐죠? 확실한 건 잘못됐습니다. 누가 잘못됐죠? 여자분이? 여자분이요. 어깨를 주물렀다? 네. 스킨십이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또 받으신 거 보니까 시원하게 곧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깨도 많이 주물러 봤다. 대충 이제 자격증은 없지만 마사지사 수준이다. 이렇게 만지면 안다. 밥 먹을 때 이렇게 올려주고 이런 거는 많이 안 하는데. 그렇죠. 예. 이게 올려준다는 게 진짜 밥 숟갈, 네. 공깃밥 위에 올려놨는지 아니면 앞접시에다가 갖다 주는 정도인지 그것도 상당한 친밀감의 표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이제 스트레칭이나 반찬 올려주는 것도 해본 사람이 한다고 이게 누가 보면 굉장히 그 낯간지러울 수 있거든요. 예. 자연스럽게 한다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경험이 좀 있고 여자한테 잘하는 게 몸에 배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카사노바란 뜻인가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끼를 갖고 계신 분이 예. 정작 중요한 거 뭐냐면 그렇게 스킨십을 하고 밥도 같이 먹었는데 전화번호를 먼저 안 물어봤다는 겁니다. 아하. 그 지방 발령이 났길래 여자분이 전화번호 좀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가 남자분들이 헌팅 갔다가 제일 많이 까이는 경우가 그쪽 전화번호 주세요 하고 여자분이 전화 안 하거든. 이게 똑같은 수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역으로 당하신 거죠. 네. 아주 전형적으로 효자 같은 동료다. 그렇죠. 어깨 주물러주고 반찬 놔드리고. 네. 손주같이 군 거죠. 이게 약간 쟀던 것 같아요. 뭘요? 이분한테만 이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방에 내려갔다고 하면 거기에 또 어떤 일이 있다든가 어떤 사람이 있다든가 아니면 지방 내려가기 전에 또 딴 썸을 타는 사람이 있다든가 해서 이게 어떤 상황으로 봤을 때 본인이 전화번호를 받아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화번호까지는 안 물어본 것 같습니다. 뭔가 할머니 같아서 챙겨준 거였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여자분이 할머니 같아서 챙겨줬다고요? 근데 이렇게 좀 갑자기 친해졌다가 지방 발령이 나서 이렇게 멀어지게 되면 솔직히 멀어지는 건 사실이긴 한데 이 여자분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짜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앞에서 그렇게 친한 척 가더니 이렇게 한다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제 지방 발령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몇 년 동안 못 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면 연애를 하기는 좀 불가능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여자분한테 접근하는 방식이 꽤 자연스럽고 그렇습니다. 선수일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네. 이거는 연애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지방 가서 또 다른 분의 어깨를 주무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반찬 올려주면서 예. 서울에서 잘 먹던데 먹어봐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채팅창에 너 때문에 간 거야라고 하시는 분도 네. 정말 지방 발령이 난 걸까?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지방 자원 아닐까? 근데 지금 어차피 이렇게 연락 안 하실 거면 차라리 연락 안 오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연락 안 할 거면 그냥 마사지사 한번 왔다 갔다 생각하시고 영양사 한번 왔다 갔다 생각하시면 그게 좋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용기 내서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제 거에 찍어주세요라고 하고 제가 전화 드릴게요. 일단 선 차단하려고 하는 게 딱 보이죠. 약간 조심스러워 하는 게 좀 보이죠. 그래서 이제 연락이 보통 바로 오거나 그렇게 번호를 받아가신 분들은 기프팅과 함께 이렇게 커피를 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제 번호입니다. 근데 그것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아하. 좀 다른 어깨 찾아간 것 같습니다. 무료 마사지사라고 하신 분이 있고. 네네. 아무튼 이상한 사람 잘 피한 거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가루가 완전 이상해지네요 지금. 예. 네. 자, 남자가 지방 가기 때문에 여자 보고 미련 갖지 말라고 연락 안 한 착한 남자의 사연 아닐까요? 이분 최소 나이 60세 추정합니다. 포고박님. 예. 그냥 못소린 것 같아요. 네. 완전 옛날 사연. 네네. 자, 이름 앞에 샵 붙여서 저장했을 듯.
약간 이런 경우가 있긴 한데 솔직히 좀 애매하기도 하고요. 열흘이면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예. 네. 그리고 뭐 하루에도 쉴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많은데 그 와중에 전화를 안 한다는 건 이미 발령 나가면서 끝났죠. 네, 어깨를 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누군가의 어깨를 주무르고 있다. 네, 지금 주무르고 있어요. 예, 전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밥숟갈 위에 반찬을 떼어서 올려주고 있다. 부지런하신 분이네요. 예. 이분. 자, 익명강님께 정용국 씨의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들어봅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은 이유는 전화가 오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잠깐만, 안 된다는 건 뭐죠? 누군가 앞에 있으니까. 다른 어깨 있으니까 오면 안 되지 지금. 그거 여친 얘기죠? 예, 그렇다고 예. 하시죠. 예. 그렇죠. 예. 네. 그렇죠. 누군가 생겼을 수 있다. 네, 벌써. 저희가 전화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 더 좀 지독한 얘기인 줄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네. 유부남 엔딩이라고 하시고. 알아서 상상하시고요. 예, 예. 네. 자, 그러면 일단 시간이 좀 있으니까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사연 하나를 만나보고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7057님. 가족 회사에서 일하기 어렵다는 말은 익히 들었는데 어쩌다 보니 저도 가족 회사에서 7년째 일하는 중입니다. 와. 너무 힘이 들어서 이직하고 싶은데 할 수 있을까요? 사장님이 저희 장인어른이십니다. 찐 가족이 경영하는 가족 회사에서 탈출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저희가 비슷한 경우 아는 동생이 있습니다. 아내분의 회사, 네. 장인어른이 하시는 회사에서 네. 일을 7년이나 하고 있다. 그 친구도 이제 결혼을 했는데 네. 장인어른이 그 타일 공사를 하시는 예. 그런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결혼한 김에 우리 같이 일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네. 초반에 안 했던 일을 하다 보니까 엄청 힘들었대요. 장인어른이 항상 힘들 때마다 이거 자네가 다 받아갈 거야. 자네 회사야. 우리 딸 줄 거니까 자네 거나 마찬가지야. 예. 그 6년을 하고 있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는데. 장인어른은 너무 건강하셔가지고 예. 이거 어떻게 버티지 않는데 그때마다 이거 네 거야. 이거 네 거였는데 자기께 되기가 싫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막 눈치 볼 수도 없고 야 이거 시키면 무조건 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가족 경사를 다 챙겨야 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미치는 거래요 완전 여기서. 근데 이분 지금 7년 아닙니까? 네네. 이거는 말은 안 해도 고충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서희가 아니라 머슴이다. 거의 그런 느낌이 든대요. 그래서 이제 뭐 같이 살기도 하면서 어르신들 뭐 모시고 회사 일 다 하고 뭐 쉬는 날에 회사 일을 다 하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자기가 가야 되고 6년 하니까 진짜 너무 힘들답니다. 네, 이거 겪으신 분들은 무조건 안다고. 그렇군요. 네. 예. 노예 7년이라고 하신 분 있고. 진짜 그렇게 장인어른이 황충급이다. 굉장히 오래 사시고 네. 예. 아침마다 노익장을 과시하시고 운동하시고 예. 너무 힘들대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지금 연로하시고 예. pension하시고 이러면 그래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데 자기보다 더 건강하신데 일은 이제 다 인수인계한다고 얘기하고 말로만 하니까 네네. 저거 네가 거래처 갔다 와야 돼. 끝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알았지? 다음 주 어디 간다? 이걸 다 네 일처럼 하란 말이야. 네 회사다. 네 회사. 다 네 거. 예. 빨리빨리 이렇게. 여러분 찰스 황태자 생각하세요. 진짜 몇 힘든 살의 거야. 왕이 물려받았습니까? 그때부터 해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예. 대릴사위제라고 하신 분이고 김유정좌 소설 봄봄 주인공. 예.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그러면 이제 다른 가족을 찾으러 가야죠. 자 선우정아의 도망가자 듣고 돌아옵니다. 도망가자. 매시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10 중에서 베스트입니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10. 배성재의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고 있습니다. 중간 광고 나갈 때 정용국 씨랑 저랑 무슨 얘기하나 궁금해하는 분들이 채팅창이 굉장히 많아요. 돈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쌍스러운 얘기할 것 같다. 예, 어쨌든 큰 카테고리는 정용국 씨 잘못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그런 얘기고요. 예. 네, 자, 뭐 비방용이기 때문에 잘못된 얘기고 하위 카테고리는 돈 얘기. 예. 예, 자, 꿰떼기로 돈으로 모아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의 고민을 이제 만나보겠는데요. 고민 후에는 정용국 씨가 고민자 정신 차리고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강한 일침을 쏴드립니다. 혹시 처음 듣는 분들은 월요일부터 기분 나쁘실 수 있으니까 화요일부터 들으십시오. 예, 화요일부터 들으시면 되고 월요일은 걸으셔도 됩니다. 네. 자, 익명 김님, 성별은 미상인데 이름 남자죠? 네. 제가 얼굴은 우락부락하게 생겼지만 남자죠? 마음은 비단결처럼 곱습니다. 근데 면접만 가면 얼굴만 보고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하면 동료들과 갈등이 있을 관상이라 안 뽑는 듯합니다. 좀 순해 보이게 쌍꺼풀 수술이라도 해야 할까요? 쌍꺼풀 수술은 보통 인상이 좀 더 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더 진해 보일 수도 있고 네. 더 그렇게- 잔혹한 인상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분은 좀 순해 보이게 쌍꺼풀 수술을 한다고 했으니까 본인이 얼굴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면접이라는 게 말 그대로 얼굴을 보는 건데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문구가 이건 것 같습니다. 뭐요? 직장 생활을 하면 동료들과 갈등이 있을 관상이다. 얼굴 때문에 이 관상을 엄청 많이 벌어다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예. 그래요. 직장 동료들과 갈등이 있을 만한 관상이다. 뭐 보기 편안한 얼굴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채팅창에 우락부락한 여자일 수도 있다. 그렇게 간다고요? 그렇죠. 성별 미상이니까. 아 그래요? 예. 아무튼 얼굴이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료의 반을 날려버릴 상. 예, 보통 타노스상. 이제 제가 예전에 성형외과 의사를 만나가지고 얘기하다가 얼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얼굴이 이제 못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솔직히 그런 경우는 좀 디테일하게 하다 보면 뼈도 못생겼다. 이건 뭐 땡칠 게 아니죠. 그럼 그렇게 예, 얘기했어요, 그렇죠. 완전히. 그래서 예, 이거 뼈가 못생긴 사람들은 팩트죠, 팩트. 예, 뼈를 깎아야 된다. 그래서 그 수술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분 지금 눈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 한번 만나보셔야 될 것 같은데. 눈만이 아니라 결국은 틀. 그렇죠. 예, 전체적인 틀, 뼈의 어떤 구성. 예, 그 부분부터 문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깎아야 되나요? 틀을 다시 짜야죠. 틀을 예. 다시 짜라. 다시 얼굴에다- 태어나라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이제 그 보통 성형외과 가면 매직으로 얼굴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전체 다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뼈추남, 예, 깎아내야 됩니다. 골추남. 이분은 마음은 비단결인데 네네네. 비단결 마음까지 가지도 않고 그 전에 차단을 당했다. 그러니까 외모에 대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는 게 있을 거예요. 굉장히 시간이 좀 있어야 친해질 수 있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게 받는 스트레스가 적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쌍꺼풀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 리모델링으로는 안 되고 재건축을 해야 된다. 아예. 아예. 예, 리모델링은 뭐 가격 싸게 간다 그래도 막 후려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요. 예, 견적 받아보시고. 얼굴 신도시 개발. 예. 이마 신도시나 예. 턱 신도시 쪽으로 가셔야 돼요. 3기 신도시. 예, 예. 예.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좀 자리를 잡다 보면 약간 좀 서울이랑 근접한 얼굴, 평범한 얼굴로 올라올 수 있지 않나. 사랑의 재개발 틀어달라고 하신 분 있고. 너무하네. 자. 근데 이런 분들이 저는 마음이 비단결처럼 곱다는 거에 동의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한마디를 해도 정말 생각을 많이 해서 합니다. 내가 얘기하면 똑같은 말 해도 기분 나쁘겠지.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비단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데 혹시나 몸이 좀 체형이 퉁퉁하시면 다이어트부터 추천드립니다. 그게 의외로 예. 뼈의 모습이 정말 내가 네. 골추남인지를 알 수도 있거든요. 진짜 못생겼네. 이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를 확인할 수도 있고 예. 아닐 수도 있다는 걸 확인할 예. 수 있어요. 혹시 예. 머리가 짧으시면 머리도 한번 길러보시고 예. 다이어트도 한번 해보시고 그거만 일단 해보시면 대충 사이즈 나오거든요. 자기가 봤는데 뼈도 아니야. 그럼 가야지 뭐. 안면 신도시. 네, 안면 신도시를 향해 가는 겁니다. 코는 층수 제한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지 않게 예, 티나지 않게 자연스럽게 하는데 가장 기본은 다이어트다. 그겁니다. 눈 용적률 상향하라. 저보고 한 얘기인가요? 오늘 건축용어 많이 저는 나오네. 눈 용적률 필요 없어요. 작은 눈이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근데 솔직히 작은 눈은요 인상이 그렇게 강해 보이진 않습니다. 눈꼬리만 올라가지 않으면 쌍꺼풀 진짜 아닙니다. 네. 예. 만약에 지금 이렇게 신도시 들어가야 되는데 쌍꺼풀부터 했다? 이거는 재개발도 안 되는 지역 떨어요. 그래요. 힘들어요. 예, 집값 많이 떨어집니다 여기는. 알겠습니다. 눈 간척 사업하자. 싫어요 저는. 예, 하는 분들 많겠지만 저는 네. 저의 눈 마음에 듭니다. 작은 눈이라서. 성재형은 뼈뚱론. 뼈도 뚱뚱하다. 뼈가 원래 굵은 사람도 있어요. 뼈뚱인이 있죠. 네. 저도 이제 좀 그 속된 말로 빵이라 그러죠. 네, 빵이 예. 좀 크죠. 예, 그래서 약간 그 내배엽이라고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먹는 대로 살찌고 이제
갈비뼈나 뭐 이런 그 몸통 자체가 좀 크고 그렇죠. 뼈가 커가지고 강호동 선배님도 실제로 보면 네. 얼굴이 이제 뼈가 좀 커서 얼굴이 커 보이는데 그 되게 뭐 살이 많거나 이런 느낌은 많이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원래 형체가 있긴 있어요. 사람들한테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도 자기 형체를 먼저 알고 네네. 그 다음에 진행을 시켜라. 그렇죠. 뼈뚱인이라는 이상한 말 만들지 말고 통뼈라고 그냥 하면 되잖아. 어? 좋은 말 있잖아요. 뼈뚱인. 통뼈, 예. 예? 장사체형 뭐 이런 말로 해주세요. 근데 좋은 오늘 말로. 그 나온 말 중에 저는 그 안면 신도 씨가 확 오네요. 안면도도 아니고 안면. 그래요. 안면 뭐 신도 씨. 방통에는 PD가 가는 거니까. 자 그린벨트 어쩌냐고 하신 분인데 그만해. 네, 그만하시죠 예. 이제. 자 익명 김님께 용국이의 일침. 자택근무. 그게 제일 편하지 뭐. 자택근무 요즘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데요. 그만하시고. 네. 자 이번엔 김익명님 여자분입니다. 친구랑 옷을 사러 가서 마음에 드는 옷을 입어봤는데 좀 부해 보이더라고요. 어. 그래서 친구한테 뚱뚱해 보이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친구가 그렇게까지는 아니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뚱뚱해 보인다는 말일까 괜찮다는 말일까? 뚱뚱해 보인다 아니다. 이게 헷갈립니다. 좀 맛있다 맛없다 예쁘다 아니다. 뚱뚱해 보인다 아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해주면 되는데 네. 이렇게 모호하게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뜻을 떠나서 굉장히 친한 친구네요. 남자끼리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그렇죠. 네. 어때? 이상해. 어떠냐? 안 어울려? 남자끼리는 옷가게 가면은 보통 이제 두 부류죠. 어떤 거요? 가가지고 입으면 벗어. 아니야. 가지 마, 하지 마. 전 단계도 있습니다. 안 가. 안 가가 제일 흔한 거고 어. 일단 가주면 보통 벗어. 네. 네 얼굴엔 아니야. 이게 뭐니 이게? 그런 거 있고 한 가지 부류는 또 이게 있어요. 어떤 거요? 또 다른 그 판매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한번 입어봐. 저거 한번 입어봐. 괜찮은데? 뭐 네. 이러면서 네. 왜냐면 빨리 끝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끝내 가야 괜찮은데? 되니까. 네. 사. 사. 이거야. 괜찮아. 진짜 그게 괜찮아. 성계 씨가 얘기한 게 저는 100% 공감하는 게 뭐냐면 네. 보통 동대문 쇼핑타운 가면 들어가서 첫 번째 집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알죠, 알죠. 네. 괜찮아. 에스컬레이터 바로 앞에 있는 집에서 네. 이거야, 이거. 그래가지고 바지랑 뭐 이렇게 막 세트로 막 다 입으면 네. 다 사. 괜찮다. 괜찮아. 근데 이제 앞에 계신 여직원분이 예. 너무 잘 어울리신다. 네. 이거는 주세요. 그래서 협공 들어가요. 같이 간 친구가 이거는 주세요. 제2의 직원이 돼가지고 네. 뭐 괜찮아. 네. 그대로 사. 풀세트 사. 그럼 빨리 갈 수 있고. 마네킹 옷 싹 다 뺏겨가지고 예. 입고 갑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신 거 보니까 친구분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분이다. 예. 여자분끼리는 그렇죠. 난 좀 부해 보이는데 친구가 뚱뚱해 보이지 않아?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어느 정도 뚱뚱해 보인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는. 근데 이제 둘이 관계가 있다 보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예. 근데 이제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네 체형이 그런데 옷을 입은 게 뭐 모르겠다 대충 이런 느낌. 아니 뚱뚱하니까 뚱뚱해 보이는 거지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친구다 보니까. 네 확실하게 아니야 네가 좀 이렇게 부하지 않아 이 말은 절대 아니고 그 옷을 입어서 날씬해 보이거나 어려 보이지 않는다. 라는 말은 100% 내재가 돼 있습니다. 채팅창에 아기 돼지 같다. 아니. 예. 이분은 진짜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인데. 이분은 차단해야 돼요. 그죠? 옷 다 찢어버린다 그 앞에서 예. 진짜. 네. 여자한테 옷을 골라줄 때는 항상 명분이 두 가지인데 이게 어려 보인다든가 날씬해 보인다든가 이 두 가지 얘기를 하나 해줘야 되거든요. 이 같은 동성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니야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친구가 계속 캐물으면 그 친구는 더 당황스럽습니다. 네. 여러분의 악의를 좀 감소시켜 주세요. 베테랑 분들 네. 처음 듣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요. 솔직히 우리가 좀 전에 휴일이니까 휴일에는 유입되는 분들 있거든요. 어디 갔다가 이동하시는 분들이 네. 라디오나 틀까 틀었는데 뭐 방송 나오는데 이거 뭐야 있던 라디오가 있어 이렇게 저희가 되니까. 걱정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좀 전 사연에서 이제 안면 재개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 또 이러면 저 굉장히 죄송하네요. 그렇죠. 네네네. 자, 저는 나중에 놀리려고 일부러 잘 어울린다고 거짓말한 적 있어요. 이런 건 많이 하죠. 많이 하죠. 예. 네, 근데 남자들은 그걸 또 믿어요. 예. 다 괜찮다 그러고. 놀리려고 하는 거면 사실 친한 친구예요. 보통 그렇죠. 그거 빨리 끝내려고 5분 안에 빨리 나오려고. 첫 집에서 사서 나온다니까 뒷집에 예. 물건을 뭘 파는지 모른다니까요. 굉장히 흔히 있는 일인데 칭찬은 아니기 때문에 부해 보이는 게 어느 정도 맞다라는 뜻이 맞는 것 같습니다. 부한 건 맞다. 네. 마인부.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보통 이런 겁니다. 여자친구가 남친한테 음식을 해줬습니다. 어때? 맛없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어느 정도는
좀 그래 이게 그겁니다. 무슨 느낌인지 딱 알겠다. 알겠죠? 예. 맛 없어 못 먹겠어?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참을만해. 그게 이제 옷을 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배틀 정도는 아니야. 예. 그러니까 이제 못 입고 나갈 정도는 아니야. 뭐 이런 느낌.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어. 터질 정도는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죠. 네, 딱 예. 그 느낌입니다. 예. 네. 비유 딱 이해되네. 예. 자, 임현진님 여자분입니다. 20대 초반입니다. 20대 초반 여자입니다. 네. 친구가 소개팅 주선을 해줬는데 잘 돼서 연애 중입니다. 그러다 최근 그 친구가 저보고 남자 소개를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주위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건너 소개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 소중한 친구를 잘 모르는 남자에게 소개해줘도 될까요? 원래 소개팅을 건너 아는 사람과 연결해주기도 하나요? 건너 아는 사람 연결해 주는 경우는 많지 않죠. 아, 솔직하게. 네. 진짜 급한 경우 아니고서 무슨 결혼 상대자를 찾는 것도 아니고. 보통 한 다리 정도 건너. 네, 딱 한 달 정도 건너는데 주위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빠진 말이 주위에 괜찮게 생긴 아는 사람이 없어서 괜히 그 소개를 잘못하면 주선자가 난처한 상황으로 갈 수 있거든요. 친구는 지금 연애 연결을 해줘서 네. 갚아줘야 되는데 그렇죠. 괜찮은 남자를 찾기가 어렵다. 네. 근데 사람이 거의 비슷해서 자기가 봤을 때도 아니면 이 친구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막 엉겹결에 급하게 해서 주변에 좀 친한데 누가 봐도 아닌 친구를 해주는 것보다 좀 괜찮은 남자가 있으면 건너서 소개를 시켜줘도 나쁘진 않다. 그리고 이제 뭐 그 남자가 그 여자분한테 뭐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소중한 친구인 거 알고 그 남자분이 또 잘해주면 더 고마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건데 20대 초반이다 보니까 이런 걱정은 아직 안 하셔도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못 소개하면 친구랑 연 끊길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일단 나는 성인을 보였다. 그러니까 좀 그런 거를 판단을 해보시면 그 친구도 좀 약간 좀 억울해하는 면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채팅창에 저 사연자랑 건너 친구하고 싶어요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 옛날부터 잘못된 분이죠. 스브스 첩자님. 그러니까요. 그러면 건너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 요소가 많네요. 네. 어차피 본인이 소개팅하면 그 자리에 나가시면 예. 불편한 게 없기 때문에 같이 뭐 판단해 보시고 얘기하셔도 지금은 나이가 어리니까 소중한 친구라 그러는데 나중에는 이 소중한 친구보다 그 남자 편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건 모르는 거예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알겠습니다. 자, 네. 일단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연애를 하는 분이 지금 사연을 보내. 본인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본인은 자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친구에 대한 얘기를 안 한 걸 수도 있습니다. 네, 소중한 친구인데 솔직히 지금 어디 내놓긴 좀 그렇거든요. 그게 빠진 걸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연결을 해준다 그래서 다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알아서 하는 거예요. 네, 그냥 한번 그들이. 보여주는 거지 뭐 형식상. 자, 유산슬 사랑의 재개발 신청곡 틀어드립니다. 굉장히 좋은 노래인데 가사가 너무 직설적이어가지고 사연과 너무 와닿는 가사가 사연이랑 너무 붙어버려서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예. 네. 밤 10시 라디오가 재개발되는 거 아닌가요? 재건축되는 거 아닌가요? 네. 자, 전 모릅니다. 자, 인절미님 또 여자분입니다. 이게 여자분 사연이 많아요 오늘은. 그러네요. 계속 여자분이네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남친이 최근 저희 가족들을 만나고 싶어 하더라고요. 결혼 얘기가 오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밥도 가끔 먹고 가까운 사이가 되고 싶대요. 네. 그래서 저희 남동생한테 밥 한번 먹자고 말했더니 불편하고 싫다면서 기겁하네요. 남친은 왜 가족들을 안 보여주냐고 서운하다며 난리인데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 남자친구분이 연애하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분들이 10명 중에 한 두세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부모님을 뵙고 싶어 한다든가 가족을 보고 싶어 한다든가. 근데 그 전에 해왔던 연애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고 이 여자분은 이제 이런 스타일이 처음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색한 건데 저는 뭐 솔직히 안 보여주는 게 낫지 않나. 가족들에게. 네. 서로 이제 좀 불편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얼굴을 맞대고 가면 거기에 대한 평가가 이어집니다. 말투 이랬던 것 같고, 대충 뭐 외모 이랬던 것 같고, 이게 이제 좋은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래도 가족이다 보니까 안 좋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너무 급한 문제는 아닌데 꼭 부모님을 보여드리는 건 저는 상당히 비추합니다. 저는 17년 동안 여자친구를 지금까지 만나오면서 여자친구 어머님을 4번 봤습니다. 4번? 17년 동안. 스쳐 지나갔다는 얘기죠. 너무 편해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직접 집에 댁에 이제 가서 식사를 얻어 먹거나 뭐 그런 집에 간 적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스쳤다는 거예요? 집 앞에서. 아, 어디 가니? 만나러 왔는데요. 잘 지내지?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 정도? 네. 신발 신은 채로 예. 같이 이제 앉아서 겸상하신 적 없어요? 없어요. 예. 불편한데. 너무 그럼 불편해. 행인이죠, 행인. 예.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예, 예. 근데 뭐 남자친구분이 얼마나 잘해줄지 모르겠는데 네네. 일단 동생부터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리가 이게 기분 좋은 자리일 수가 없고 중간에서 어떤 자기가 소개를 해주는 주선자 느낌이 좀 든단 말이죠. 남자친구 눈치도 봐야 되고 가족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을 먼저 얘기해 주면 그게 더 좋다. 그런 느낌입니다. 곧 지금 인절미님 본인도 지금 불편해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엄청 불편하죠.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남친이 자꾸 이제 약간 그런 스타일 있죠. 집에 네. 한번 가서 인사드리고 좀 그런 스타일. 근데 이제 이게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또 쌩. 평가도 있고 나중에 헤어지게 되면은 또 실제로 결혼한 다음에 네. 뭐 말이 잘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왔던 걔는 뭐 그러면 결혼한 사람이 엄마, 누가 또 엄마. 인사하러 왔었어요? 엄마 나가. 누가 엄마 나가라 그래. 그러니까 이게 네. 약간 좀 어려울 수 있고요. 만약에 이 여자분이 이 남자분한테 오빠 전 여친 부모님도 뵀었어? 이렇게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네. 가족 보자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극약 처방이네요. 네. 전 여친 얘기는 웬만하면 입에 담는 게 아닌데. 네, 그런 대충 뉘앙스가 나오면 근데 본인은 지금 상황에서 뭐 결혼이 얘기가 오간 것도 아닌데 좀 썩 내켜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내켜하지 않는 마음으로 가족과 남친을 보여주는 건 그닥 뭐 좋지는 않다. 플러스 될 건 없다. 그런 겁니다. 알바스라고 하신 분 있어요. 무슨 알바? 가족 알바. 하객 알바도 있는 시대인데 가족 알바 써서 대충 그냥 남친이랑 해가지고. 이분은 이제 상황극을 너무 많이 보셨거나 서프라이즈 많이 보신 분들. 그렇죠. 네, 여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근데 정영욱 씨는 그러면 17년 동안 4번이면은 거의 네. 월드컵 열릴 때만 이제 보는 뭐 그런 주기네요, 그죠? 그렇게 되네요? 예. 네. 근데 그러면은 네. 그 집에서 못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 저는 어차피 못 들어오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음. 그랬나? 아버님 한 번밖에 안 뵙고 나머지 그 형제들은 본 사람이 한번 없어요. 들어오라고 해라. 식사 한번 하자고 해라. 뭐 이런 말 나오실 법도 한데. 그걸 초반에 얘기했는데 예. 여자친구 알아서 차단했습니다. 아빠 불편해 하지 마. 이래서 끝났어요. 전 너무 예. 편하더라고요. 이게. 알겠습니다. 네네. 네. 월드컵 사위라고 하신 분 있고. 그렇게 되네요. 윤년 남친. 예. 이게 잘 편하더라고요. 네네. 자, 그러면 이분께 일침했나요? 안 했습니다. 영국이의 일침.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 동생이 불편하대. 이렇게 하면 안 봅니다. 정색 한번 딱 하시면 안 봐요. 그다음부터. 동생이 불편한데 오빠 하지 마. 네. 알았어. 이렇게 넘어가. 채팅창에 진짜 나쁜 분이 있어요. 왜요? 4년 뒤에 윤성호가 되신가도 모르겠다. 자꾸 이렇게 머리로 판단을 하시는데 예, 예. 저는 머리가 조금 있다니까요. 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네. 여기 일상생활 불가능한 분들이 다 베텐에 격리돼 있으니까 그거 다 월요일만 오시는 것 같아요. 출연자들만 성격이 나빠져요. 저는 원래 나빴습니다. 자, 배성재의 텐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고민 사연 있는 분들은 월요일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네. 10시부터 11시까지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로 보내주세요.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당근 케이크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재개발 특집 잘 들었습니다라고 하신 분 있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월요일이 메인 코너인가요? 라고 하시는데 일선발이지 메인은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닙니다. 위장선발이라고 아시죠? 예. 네, 딱 그겁니다. 0767님 이럴 줄 알았어. 운전하다가 처음 들어봤는데요. 와, 이 방송 말 진짜 못되게 하네요. 이 방송이 이럴 줄 아니라- 알았어. 이 방송이 아니라 저죠. 죄송합니다. 예. 네. 이게 물론 다른 요일도 만만치 않은데. 그리고 발레리 플레님 프랑스에서 온 작은 인사 안녕하세요. 와. 땡튜브로 하니까 프랑스 분도 한글 채팅을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정희 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프랑스 분 못 알아들어서 다행이네요. 생각해 보니까. 야한 꿈 꾸세요. 그대와 함께 언제나